안녕하세요, 명성님.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저희가 브로라고 부르는 사이인데 또 이렇게 오울스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성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이터가 사업화되기 전에 동아리일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거로 거슬러 저희가 재수학원 친구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재수학원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저희가. 그죠.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0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20년 야, 20년 지기예요. 20년 네. 지기인데 명성님이 사실은 제가 친구일 때부터 엄청 그 본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직장 생활을 빨리 했고 원래 IT 기업의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눔이라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글로벌리 헬스케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서 이제 사업개발직군으로 일하신 오랫동안 일하신 이력이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든 길을 가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F&B 요식업을 창업하셨습니다. 그래서 태판약계라는 철판 요리 이제 주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리고 요새 F&B 비즈니스가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명성님이 워낙 똑똑하셔서 좀 다르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F&B 창업과 그 사업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여쭤보려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먼저 명성님 회사 소개랑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석이고요. 종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0년 동안 진행하고 올해 5월에 회사를 퇴사를 한 이후에 현재는 그 F&B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이제 긱워터라고 하는 법인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금 서울 마포 합정에서 이자카야 타키라고 하는 채판焼기 기반의 하이볼 전문 이제 주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시작으로 그 다음 또 프로젝트를 또 준비해 보려고 열심히 작부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명성님, 저는 가게에 가봤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떤 가게인지 상상이 안 되실 거라서, 혹시 가게 사진이나 뭐 음식 사진 이런 걸 좀 공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유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먼저 이미지를 몇 개 한번 공유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 잘 보이실까요? 저희가 서울 마포 합정에 있고요. 합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근처에 있는 이제 굉장히 핫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 매장의 그 외관이고요. 그다음에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보시는 이미지처럼 굉장히 큰 매장이에요. 평수로는 약 34평 정도 되는 매장이고 전체 테이블 숫자가 22개고 모든 사람들이 꽉 들어차면은 거의 한 50명이 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대형 매장입니다. 또 저희 음식들도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판 요리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볼 이자카야인데 합정 일대에서 이러한 음식과 그다음에 술을 판매를 하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어서 저희가 한번 굉장히 특이한 어떤 메뉴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만간 여러분이 합정에 가야 한다? 그럼 운이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긴 인천에서 웨이팅 2시간은 기본이라는 철판 요리집인데 드디어 합정에도 상륙했어요. 생과일을 빻아 만드는 대왕만한 1리터 하이볼부터 눈앞에서 만들어주시는 철판 요리랑 스키야키까지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죠? 네, 제가 두세 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먹고 싶네요. 그 공간 사진이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다치 같은 형태의 모델이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우선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궁금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한 직장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중에서 F&B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정리해보자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개인적인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직장인으로서 어떤 유통기한이 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 것부터 좀 말씀드려보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어떤 동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저는 그거를 묵묵하게 잘 수행해내는 것이 사실 직장인들로서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저도 제가 좀 더 관심 있고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과 업계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음식과 그다음에 술과 혹은 음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걸 이제 제품이라고 친다 보는 그런 제품들을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해보자면은 그게 결국엔 저한테는 일종의 외식업 혹은 F&B 비즈니스였던 것 같고요. 그 업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좀 있었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언젠가 사업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직장인으로서의 좀 유통기한 뭐 혹은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꽤 오랫동안 느꼈거든요. 결국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일종의 권태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직장에서의 뭐 예를 들면은 뭐 승진해야
경영에 어떤 한계가 보인다거나 결국 내가 오로지 오너십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반경에서의 제약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 안에서 실제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내 정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뭐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내가 별로 원치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종종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되게 좀 필요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내가 오로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역량을 다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그 회사라고 하는 틀이 갖고 있는 분명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굳이 참고 견디는 것이 저한테는 꽤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더 늦기 전에, 더 젊을 때, 더 힘이 넘칠 때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힘이 넘칠 때라는 말이 공감 가는데, 그러니까 명성님 말은 이제 40이 넘기 전에 30대 때 맞습니다. 젊을 때 좀 도전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개인적 동기와 직장인으로서의 유통기한 때문에 이제 요식업을 창업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음식, 술, 음료 이거를 원래 굉장히 좋아하셨나요? 네. 굉장히 어렸을 때도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카테고리 내에서 좀 더 가지치기를 했던 방향으로 지금까지 커리어도 그랬고 뭐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랬고 선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전에 그 직장 생활을 이제 룸이라고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에서 오랫동안 좀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헬스케어는 결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인 동기랑도 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룸이라고 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엄청 많이 심지어 고도비였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되게 뚱뚱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을 제가 가져가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를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카테고리가 저한테는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고 건강하게 어쨌든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한 축이었던 게 건강하게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건강하게 먹는 거라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과도 되게 많이 콜라보도 진행도 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되게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또 뭐 회사생활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또 술 관련된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이드 잡으로 뭐 이런 그 수제 맥주를 다루는 그런 매거진에서 객원 에디터로 근무하기도 하면서 이 업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또 관찰을 해 왔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이드로만 두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는 이렇게 그냥 아예 이쪽 판에 좀 더 그냥 직접 제가 뛰어 들어가지고 진행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식, 술,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술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었냐면 명성님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맥주를 만들어서 드셨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드실 정도로 술을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럼 이제 동기도 이제 저희가 들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창업하신 타키는 합정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인천에서 막 상륙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타키가 프랜차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타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한 또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대표님이 사실 이전에 제가 룸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이세요. 그래서 룸에 같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분이 당시에 룸을 퇴사를 하고, 그분도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F&B 창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인천에서 그렇게 타키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자카야 철판 요리를 다루는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계신 걸 저도 이제 알고 있었고, 되게 친했던 동료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메뉴의 힘이나 브랜딩의 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런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제 브랜드를 만들고 하나하나 어떤 일종의 평판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좀 더 이 판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를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의 브랜딩과 메뉴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 전국 단위로 퍼져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 일종의 좀 신생 브랜드들, 라이징 브랜드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좀 생각이 좀 잘 와닿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의 첫 번째 서울 내에서의 매장을 이제 시작을 합정해서 이제 제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명성님 같은 경우에는 F&B라는 요식업을 창업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로 투 원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타키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무 이미 규모의 경제가 큰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됐을 때는 명성님 입장에서는 F&B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학습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즈니스에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니 어느 정도 본인도 이제 개입하고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인사이트를 조금 녹일 수 있는 라이징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성님한테 듣기로도 한 세네 개밖에 없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내에서의 매장으로는 이제 저희 합정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저 이전에는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본점이라고 하는 매장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에 이제 두 번째 매장이 있고요. 이제 서울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되게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강남, 뭐 성수, 다음에 한남, 뭐 신도림 그렇게 되게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 엄청 빠르게 크고 있네요. 명성님 이제 창업하신 지 6개월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3개, 4개밖에 없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예, 계속 명성님이 딱 그 확장의 시작점이시네요. 확장의 선봉에 섰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타키의 어떤 창업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공간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매장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매장 사진을 보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잘 보이실까요? 아, 네, 잘 보입니다. 그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권리를 주고 어떤 잘 인테리어된 공간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다 이제 철거하시고 다시 인테리어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빨간 책방이라는 카페에 자주 갔어요. 근데 그 자리더라고요, 합정에. 빨간 맞습니다. 책방이 있던 그 자리에 1층에 이제 자리를 내셨는데, 그래서 엄청 메인 상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걸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창업 비용이 꽤 드셨을 것 같거든요. 인테리어랑 월세랑. 근데 이런 게 좀 여쭤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대략적으로 범위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범위요.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해보니 그 음. 결국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목인 것 같아요. 입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목인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겁내시잖아요. 어떻게 월세가 뭐 400이야, 500이야, 뭐 700이야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결국 그만큼의 어떤 밸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처음에 직장인 일 당시에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고민했을 때는 사실 막 월세 100만 대도 막 벌벌 떨었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그건 또 그만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지만 그만큼의 어떤 리턴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되어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만은 또 그 얘기는 제가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담기로 하는 이상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부터 해서 뭐 어떤 입지적인 부분들, 결국 그거에 뭐 수반되는 어떤 월세 이런 부분들도 병행이 있었었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이 꽤 큽니다. 그래서 가치부터 해서 뭐 이런 시설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부 다 해가지고 약 한 1억 후반에서 2억대 초반이 이제 들었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일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이제 8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위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너무 명확한 숫자, 네. 명확한 숫자로 말씀 주셨네요. 아, 네, 뭐, 근데 범위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완전 월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인데, 네. 그치. 어제 찾아봐도 나오니까. 네, 찾아봐도 다 나오기도 하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뭐, 다양한 루트 통해가지고 알아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명성님 4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저희 창고까지 포함하면 40평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40평에 월세가 그 정도면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40평인데 2억까지 들었다고 치면 평당 500만 원 정도 들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는데 공간이 진짜 특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밭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안쪽이 주방이자 키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리하시거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게 저희가 다 보이는 공간이고, 사실 이 주방 키친도 굉장히 크게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 공간을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이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던 마찬가지로 이건 개인적인 어떤 동기인데요. 밭지가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2인 테이블 혹은 4인 테이블이나 8인 테이블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형태의 테이블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공간보다는 좀 더 재밌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오프라인 공간들의 특징이
특징이 그러니까 서로 나란히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걸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좀 찾아다니기도 했었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친밀감이 앞에 마주보고 앉았을 때 그 느껴지는 친밀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연구 사례도 분명 또 있고요. 처음에 이런 공간들을 고민했었을 때 나란히 마주보고 앉는 것보다는 나란히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붙여가지고 앉았을 때 서로 느껴지는 친밀감이 좀 더 높아 이런 부분들도 분명 또 있었고 저도 되게 그런 걸 좋아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는 뒷부분 사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뒤에는 또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소규모 단체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4인도 앉을 수 있고 뭐 2인이 마주볼 수도 있고 이런 자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모든 그런 좌석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진은 아니지만 뭐 마주보고 앉는 게 더 좋으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 다치 중심의 어떤 주점이라는 컨셉이 저는 탁기만의 어떤 그리고 명성님이 창업하신 탁기만의 차별적인 요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또 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판 요리 주점 그리고 하이볼 저는 이런 게 좀 메인인 것 같은데 탁기만의 어떤 차별점을 좀 음식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합정일대에서 좀 제대로 된 요리를 판매를 하는 그런 이자카야가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런 괜찮은 음식을 내는 곳들은 다 사시미나 혹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요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자카야가 합정일대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요리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실제로 그 요리를 하는 그 과정을 관찰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연출이 되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직접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직관을 하신 다음에 그 요리가 나한테 이제 딜리버리 되는 것까지 이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종합적인 어떤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요리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오픈 키친의 형태를 가져가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그것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좀 더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더 극대화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철판 요리라고 하는 아이템이 꽤 괜찮다라는 생각 좀 했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철판 요리가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거든요. 어디 뭐 좋은 동네 가가지고 한 끼당 인당 보통 한 10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비싼 요리 축에 드는데 이거를 좀 대중적인 형태로 풀어내는 것이 꽤 재밌겠다 싶었고요. 그런 것들을 합정일 때 또 하고 있는 곳들이 또 없었다 보니까 이거를 서울의 이제 주요 상권인 합정에서 한번 보여주면은 꽤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철판 요리,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어떤 품질 높은 음식들을 선보이는 공간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명성님은 다 계획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저는 그냥 단순히 가게를 놀러 갈 때는 와, 너무 맛있다. 재밌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의도들을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점은 사실 그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저도 홍대 근처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사실 어렸을 때 홍대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합정이랑. 근데 그 합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자카야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이게 명성님이 생각했던 첫 번째 차별점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의 차별점은 서비스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픈 키친을 왜 하셨는지도 너무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리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는 과정부터 내 자리로 음식이 딜리버리 될 때까지의 경험을 모든 경험의 총체로 이제 정의하신 것 같고 이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차별적인 요소도 잘 빌딩하셨고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도 도입을 하셨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창업 비용도 거의 2억의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창업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요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뉴스에서 맨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 전략들이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차별적 요소도 있고 또 명성님 입장에서는 많은 그 투자 비용을 들였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하셨는데 요새 어떠신가요? 이런 거를 체감하시나요? 자영업자가 어렵다라는 거를? 네, 그, 음. 일단 공유를 잠깐 멈춰볼게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실제로 그 자영업을 이제 해보니, 자영업이 진짜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진 않은 길인 것 같고, 쉽지 않다는 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일종의 외식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비용,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뭐 결국 외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그 경험들을 음식과 그다음에 술 혹은 공간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종의 일탈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신다고는 결국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워낙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 경기에다가 돈을 쓰는 것들을 많이 좀 줄이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그런 저가 형태의 가성비 있는 브랜드들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확실히 좀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또 마냥 그렇게 저가 형태의 저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만 막 돈이 막 몰리진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제품과 그다음에 서비스의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또 그만큼의 또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또 그 와중에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타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경험을 주는 그런 후자 만족을 주는 후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갔을 때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붐비고 저도 웨이팅을 한 15분, 20분 정도 하다가 매번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아마 매출을 명확하게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질문에 가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되고 계시다. 다행히. 실제로 매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충분히 이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어. 들면은 뭐 오픈넛이라고 하는 서비스 통해 가지고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키 합정에서의 그 매출 추이도 다 이미 오픈되어 있고, 뭐 실제로 합정일 때 있는 뭐 잘 나간다고 하는 이자카야, 술집, 밥집, 뭐 혹은 그 외에 다양한 공간들에서 나오는 매출들 정보들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매출 같은 부분들 뭐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오픈된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여쭤봐도 돼요? 최고 매출이 몇이었는지? 저희가 최고 6개월밖에 안 매출, 됐지만. 네. 네, 최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고 직후였는데 당시에는 한 9천만 원대 중반 나오더라고요. 9천만 그래서 원. 네, 9천만 원 이상 나왔고, 그다음에 여름 때는 뭐 워낙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더워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뭐 외출을 좀 기피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또 워낙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해가지고 날씨적인 측면이 분명 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 음. 떨어지긴 했지만 또 가을이 되고 조금씩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추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와, 9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투자할 만하네요. 월에 여러분들 9천만 원,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 매출이 이렇게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마케팅 하시길래 이렇게 조금 잘 유입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인 상권이라고 하지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합정에 아주 핫한 메인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상권이고, 그리고 공간을 아무리 잘 해놓으셨고, 음식을 아무리 잘 세팅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모르면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리시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합정에서 보통 그 일종의 먹자거리라고 할 수 있는 상권과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키 합정이라고 하는 매장은 살짝 거리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물 한 두세 개 정도를 좀 더 걸어오셔야 되는 그런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 메인 상권에서 좀 빠져 있는 구역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일종의 유동인구를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돼요. 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낚아오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낚아오기 위한 그런 방법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뭐 광고와 마케팅 뭐 혹은 브랜딩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합정 뭐 이자카야, 합정 술집, 합정 맛집 혹은 합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키워드와 그 뒤에 붙는 다양한 또 연관 키워드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맥주, 하이볼, 뭐 야끼소바라던가 오코노미야키라던가 이런 식의 특정 음식과 같이 엮을 수도 있고요.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잡아내는 노력들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SEO 최적화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사람들을 한번 불러온 다음에 그들이 결국에는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리텐션을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다가 심어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 번 오신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일종의 푸시 메시지를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재용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상에서는 별도의 저희가 지류 형태의 쿠폰을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뭐 영수증을 쓰신 분한테는 별도의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장치들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심어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한번 불러들인 다음에, 불러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또 방문하게끔 만드는 것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용자들이라고 치면은 이 고객들의 그 일종의 전의를 잘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도 하면서 또 배우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고. 역시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스마트하게 역시 일을 하는 제 친구인데 그 SEO랑 뭐 리텐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게 갈 때 지리 쿠폰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왜 저는 안 주시고? 어차피 또 오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재밌었던 포인트가 리텐션을 위해서 그 DM을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하고 있냐면은 그 결국 사실 아직은 제가 운영하는 타키 합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자카야가 합정일대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 자리 잡은 매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 매장을 인지를 했고 그 인지한 거를 결국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방문해 주신 거잖아요. 결국 그 일종의 유입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입 경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날로그하게 하기만은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오고 계셨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다 체크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놓고 실제로 거기에 물어보니까 특정 어떤 퍼널로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대응해주신 직원분들이 혹은 제가 다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많은 어떤 마케팅 투자라던가 더 많은 리소스를 부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채널이 아마 그 명성님이 생각하시기에 SEO였던 것 같고, SEO라고 하는 건 결국 네이버 블로그 바이럴이랑 그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이겠죠? 맞습니다. 딱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네이버 상에서 지금 현재 검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플레이스 상에서의 이제 최적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저희 이제 오셔가지고 경험하신 분들의 살아있는 후기를 블로그의 형태로 계속해서 발행해내는 것들 또 그것을 계속해서 최적화시키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명성님이 훨씬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면, 요새 홍대 합정에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사실 네이버로 유입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명성님이라면. 맞아요.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합정 홍대 일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저도 진짜 체감할 정도로 저희도 심지어 외국인 고객분들이 꽤 많이 오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저희가 뭐 마케팅을 막 그분들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일종의 자연 유입이신 거죠.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저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좀 더 그분들을 아예 우리의 어떤 주력 타깃 고객군으로 인지를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국인의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어권에서 오시는 분들, 중화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통 정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채널에 맞는 어떤 그 플랫폼들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마케팅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교육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은 이미 한 6, 70개 지점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합정, 홍대 혹은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식업체 혹은 외식업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외국인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들이 업계 내에서 좀 공유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이게 대박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그 아시겠지만 명성님도 1층에 감자탕집이 있잖아요. 한국인보다 중국인 중화권 분들이 거의 90%, 근데 계속 줄 서 있거든요. 계속 줄 서 있는데 한국인보다는 한 90%가 중국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은 잘 모르시고 우연히 그렇게 바이럴 되신 것 같거든요, 그 업체는. 그래서 이 감자탕집을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국 쪽에 아니면 동남아 쪽에 어떤 커뮤니티에 많이 바이럴이 됐구나. 그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웹 커뮤니티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여기를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저도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직만 발견하시면 너무 잘 되시지 않을까, 오히려 네, 하는 생각이 맞아요.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시게 되면 인사이트에서 인사이트 좀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로 모시겠습니다, 명성님을. 예,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 F&B 창업을 해보시니까, 저는 인사이터를 창업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았던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너무 힘든 점,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좋은 점은 사실 조금 작아요. 예상치 못한 힘든 점은 이러긴 했었거든요. 명성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혹시 두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네. 궁금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과 그다음에 아쉬운 부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거는 아까 직장인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는 사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누군가의 어떤 지시를 제가 내키지 않지만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꽤 큰 즐거움인 것 같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빼고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여전히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풀타임 형태의 직원분들이 한 4분 계시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까지 포함하면 저희 지금 팀이 거의 한 10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심지어 2명은 외국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직원 중에서.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그 안에서의 사람들 간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던가 뭐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형태의 어쨌든 조직이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 매장 내에서의 벌어지는 단순히 어떤 그런 즐거운 경험들 이런 것들 굉장히 극소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식자재를 저렴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 계속해서 존재하고 마케팅도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결국 알아보고 또 실행에 옮겨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화장실 청소라던가 화장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화장실이 변기가 막혀가지고 주말에 토요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런 것들 현장에서 발생하면은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직업 모델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다 대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겨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 것 같고요. 예, 스트레스는 음. 너무 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에 너무 네. 공감이 맞습니다.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요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였는데 이미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키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사업을 해보시니까 F&B 비즈니스만의 어떤 본질과 핵심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F&B의 본질은 음식이 맛있어야죠.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본질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의 그 모르는 멤버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저는 오퍼레이터 퀄리티 컨트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내는 게 어려운 모델이기 때문에 3대 비용이 있어요. 뭐 인건비라던가 뭐 강사 비용이라던가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포션을 전체 매출 대비 얼마나 낮추냐가 저는 이 커뮤니티 교육업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 것처럼 F&B를 해보시니까 그 본질과 핵심이 명성님 보이실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게 답이다라고 저의 어떤 정리된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은 조금은 저도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조금 오글거리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이렇게 F&B 운영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결국 그 고객분들한테 찾아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좋은 기분을 한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공덕 쪽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서 녹기전이라고 하는 녹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이제 실제로 많이 하시는 말인데 좀 직관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 특히 이런 일종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찾아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을 드리고 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결국 이 공간을 찾아오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얻고 싶으신 어떤 기분이 있는 건데 그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마지막 고객분들이 이제 나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나가실 때까지 그 기분을 계속해서 잘 유지시켜 드리는 거 그리고 그 기분이 매장을 방문하시고 딴 데 가셨다가 거기서도 또 계속 아 나 오늘은 여기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갖게끔 만들어 드리고 또 그게 다시 한번 방문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걸로 또 계속해서 수시로 한번 일종의 넛지를 찔러 드리는 것들 근데 그러려면 그 저변에는 계속해서 좋은 기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내용이 쭉 그 명성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오픈 키친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음식 맛에 엄청 신경 쓰시는 거, 그리고 그 딜리버리 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공간을 다치 중심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하신 거,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성님 입장에서 고객분들의 기분을 항상 좋게 만드는 플로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 명성님네 가게 가면 기분이 좋았어요. 늘 많이 취하셨잖아요. 음. 예, 취해서라기보다 명성님 뵙고 이 공간이 너무 네, 좋다 아, 보니까 맞습니다. 예, 맛도 있고 맞아요. 제가 뭐 패를 끼친 건 아니죠? 전혀요, 전혀요.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늘. 알겠습니다. 그 타키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좀 드려보고 아마 F&B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